네, 마이크 상태 고려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각 페인트통 드로잉 도구와 맞는 서술로 맞추십시오. 그래서 브러쉬 도구 선택 색상하고 요거는 이제 브러쉬 도구에 대한 거죠.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색상과 선과 획을 그리는 부분이고 작업 내역 브러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브러쉬로 그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전 상태로 돌리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미술 작업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예, 미술 작업 브러쉬 같은 경우 요거잖아요. 이렇게 미술 그래서 여기 한 다음에 슉 이렇게 이러면 이게 미술 작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 미술이고 요거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히스토리 부분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설명 한번 드렸던 내용이고 혼합 브러쉬는 지금 페인팅 기프 시뮬레이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은 이거잖아. 연필은 예, 여기서 이렇게 브러쉬 이렇게 내리면 여기 연필 도구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은 이렇게 딱딱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해주시고 그다음 페인팅 도구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휙 들게 하는 거 그죠? 이게 페인팅 도구였죠. 그래서 이 페인팅 도구에 대한 설명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TIFF 포맷으로 웹용으로 할 때는 RGB 형식. 요거 잊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그라데이션 같은 거 요거 지정하실 때 예, 여기를 이렇게 해서 물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없앨 때 이렇게 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낸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 이 얘기니까 요거는 B번이 되겠습니다. 네. 커닝에 대한 부분은 글자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한 문자를 한 쌍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문자들 간의 공간을 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블록 타입의 모든 문자들 사이의 공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블럭으로 지정된 부분은 문자들 사이의 공간을 지적하는 부분이 트래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준선에 대한 부분 해주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글자 크기에 대한 부분에 내용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할 때 정확히 몇 장의 사진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작업 같은 경우는 포맷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떤 작업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 이런 거지요. 특수효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때는 어떤 특수효과 좋겠는가,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요걸 알려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모범 사례 이 경우에는 웹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웹용으로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sRGB 형식으로 쓴다는 거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단 웹용으로 할 때는 RGB에다가 우리가 인쇄용에서는 300dpi가 인쇄할 때 최적화된 해상도라면 그것을 웹용으로 돌릴 땐 72 픽셀이 가장 최적화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붙여넣기 할 때 새로운 레이어 위에다가 추가돼서 필요한 부분만 넣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RGB 형식. 왜 일반적인 포토샵의 형식의 대표적인 형식은 RGB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지금 예제를 조금만 열어볼까요? 자동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거는 자동 선택도고 요거잖아요. 요걸로 해서 딱 누르면 여기 한 번에 요 색이 다 모두 선택이 되죠. 예, 요게 이제 자동 선택 도구고 빠른 선택 도구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올가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이렇게 외곽선으로 그려서 해주는 것이다. 그 차이죠. 이게 바로 그 내용이니까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인식이죠. 이렇게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 채워지는 부분. 그 다음에 원본 손실 없이 흑백 회색 음영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조종 레이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조종 레이어 여기죠. 요거. 여기서 흑백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은 뭘로 해주시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 요거를 채도를 샥 낮추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개체에 대한 부분에 그 링크된 고급 개체 사용하는 장점은 원본 파일에 대한 부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건 외우시면 좋겠어요. 브로셔 작업할 때 대상은 누구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볼 사람의 대상에 대한 부분의 목적과 어떤 광고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가 그 광고 제작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작권 허가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도 저작권 허가가 되죠. 예, 어떤 그 제공받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거. 인디자인에서 그 마스크 그 포토샵에서 한 부분의 레이어를 인디자인으로 가져가는 거, 벡터로 가져가는 거, 조정 레이어로 인식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때 고려가 돼야 되는 효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 통합, 조화, 강조, 그 다음에 근접, 유사한 부분에 대한 관계,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의 그 특징 보시면 되겠고, 파괴적이냐, 비파괴적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픽셀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는 그 모니터에서 어떤 각종 픽셀을 구성하느냐, 비트맵 그래픽에 대한 부분, 예, 여기 들어가 그 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곡선, 그러니까 일러스트로 작업한 그런 이런 수학적 선 곡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해상도는 가로 세로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점의 숫자를 그 디지털 크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링크에 대한 장점은 원본과 같이 연결된 부분을 같이 수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작업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 보라고 말씀드렸죠. 선명한 가장자리를 위해서는 경도가 100이어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 대해서 결정해 좋을 방법은 구체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재사용 권리 양도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은 색상 간격을 고려해야 되고, 서체를 얘는 뭐냐면 일단 그 타이포그래피는 정보 전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디자인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서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간격 이런 걸로 인해서 내용 전달에 우선적인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배너 광고는 가장 와이드한 부분을 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작가 색깔이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거를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6인치와 9인치는 픽셀 나면 1200에 18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부분에서 프린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 다음 웹용은 요거죠. JPG,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B, C, E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고, 벡터 사용의 문제에서 사실상 뭐냐면 벡터는 가장자리의 형태 마스크 사용 깨끗하고 명확한 가장자리 만든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벡터 마스크가 해송 어쨌든 벡터 마스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아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픽셀보다는 좀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형태를 보이거나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 보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트맵에 대해서 쉽게 적용되도록 한다. 흐림 효과 비파괴적 방법으로 적용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가 사진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거 원본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초기 단계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답 고르면 임시 모형과 스케치 초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디자인에서는 A, B, C,
인쇄용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CMYK, 소프트 교정이라는 건 인쇄할 때 사용했던 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필터 액션에 대한 부분, 액션은 뭐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효과에 대한 액션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고급 필터로 해서 원본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 반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액션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숨겨진 레이어는 폐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레이어만 할 거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의 레이어로 모두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건 이제 실습 부분이죠. 자, 요거 실습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우리 잠깐 보시면요. 여기는 방사형 흐림 효과를 지정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파괴적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고급 기초로 변환하시고, 예, 흐림 효과에서, 예, 여기 요 방사형이죠. 방사형 흐림 효과 해주셔서 기본값으로 슉 돌려주시면 되죠. 예, 기본값으로. 항상 모든 건 특별히 값을 지정해 주지 않았으면 기본값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이죠. 예, 편집에 가셔서 환경 설정에서 단위와 눈금자 선택해 주시고, 요거 센티미터 지정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여기가 눈금자가 보이는데, 이거 눈금자 보이는 거 여러분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단축키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금자 보이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황금 비율을 3개로 나눠져 있어요. 3대 3, 가로 3, 세로 3, 바로 3등분의 법칙으로 디자인을 지정하시는 게 황금 분할 법칙이라고 해서 디자인 원리 하시는 분들이 꼭 지키는 부분들이죠. 요거는 뭐냐면 FX 눌러서 우리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때 하는 부분이고, 요거 눈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특정 레이어에다가 고급 필터 적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 고급 필터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죠? 여기다 만약에 FX를 눌러서 지정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예, 여기 요것도 보이시죠? 요것도. 요거는 고급 필터 한 거고, 요거는 뭐냐면 스타일 지정한 거죠. 레이어 스타일. 그래서 그 이름 잘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 크기에 맞게 지정한 부분은 보기 메뉴에 가서 화면 크기에 맞게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웹용으로 저장한다고 그랬죠. 예, 웹용으로 할 때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시고 웹용으로 저장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PNG로 할 거냐, 여기 지금 문제는 PNG 형식을 PNG 24라고 하라고 그랬죠. 예, PNG 24 해주시고, 얘를 저장 버튼, 다른 부분 놓지 마시고, 여기다가 여기 이제 로고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로고. 어서 저장 버튼. 특별히 다른 위치 지정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자책 커버에 대한 부분에서 1600에 2400으로 새 문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기 해서. 네. 여기는 픽셀로 일단 단위를 맞추시고 1600에 2400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은 특별히 말이 없고 하면 흰색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른 거는 말이 있는 것만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가 들어갔네요. 아까도 어떤 분 질문하셨죠? 여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너무 크죠? 너무 커서 조금만 작게 한 다음에 아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줄 간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나 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줄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줄 간격을 지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T자를 누르지 않고 이 상태가 보이면은 우리가 지금 편집 모드가 아니라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기에서
단락이라고 있죠.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 이렇게 맞춘다든가 해서 틀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레이어 선택하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레이어 선택해도 알아서 선택이 그 수정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그 다음에 요거는 PSD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들어가서 PSD 파일 넣고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네, 레이어 파일 레이어 반드시 선택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요거다 이미지에다 만약에 여기다가 백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패널이 근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기는 바로 흑백이 되는데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흑백으로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올려서 얘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뜻이죠. 예, 요거죠. 예, 그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글 썼을 때에 대한 투명도예요. 투명도. 자, 글자 쓴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셔서 이걸 투명도 지정해 주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급인지 숫자 입력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종 그룹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네, 조종 효과에 가서 요거를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룹화해 주시고 요거를 조종이라고 써주시는 거죠. 조정 네, 조정 해주시면 이렇게 그룹화가 되죠. 또 내보내기 형식에서 32비트 지정하는 거죠. 내보내기 파일에서 내보내기 형식에서 지정해 주시면 얘가 32비트 형식이 되면서 모두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된다는 거. 아니면 만약에 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서 내보내기 형식을 지정하셔도 돼요. 만약에 메뉴로 상관없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그러면 질문 재설정이라는 걸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죠? 그럼 조금 이거 텀 끊고 다시 한번 또 아니 그냥 이어서 할까요? 예. 자, 요거는 그냥 활기 부분이 만약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추가된 거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입력된 거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75 정도 해서 활기 주는 거 있었죠. 네,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트래킹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사이의 간격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텍스트에 대한 글자 사이 간격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 창에 가서 문자 패널 열죠. 예, 문자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두 문자 사이 커닝이잖아요. 얘는 이제 선택한 문자의 자간 설정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하는 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바로 글자 사이 간격. 요거는 이제 커닝이고 요건 구분해서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글자 사이 간격을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간격이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헷갈려서 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예,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레이어 병합 여기는 아니면 또 아래 레이어 병합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보이는 레이어 병합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예, 들어가죠. 그래서 보이고 있는 걸 모두 병합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텍스트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T자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를 먼저 일단 6pt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에이리얼체로 맞추시는 거죠. 에이리얼체에다가 그치요? 레귤러 사이즈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쓰시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텍스트 다 치고 나서 꼭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뭡니까? 마스터 파일에 변경된 부분에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내일 한번 더 해드릴 건데요. 일단 고급 개체로 바꾼 후에 그 두 개를 연결된 부분을 갖고 링크를 거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이거 못 드리고 이거 넘어갔는데 이건 파일과 파일을 연결한 거예요. 요거를 그 수업 진행할 때 요거는 그 수업 시간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다 해드렸고 요것만 하나만 더 해드리면 다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글자 사이죠. 글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 있는 경우에 글꼴 모양하고 그 다음에 폰트를 수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글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아니, 글자가 모양이 아니라 브러쉬에 대한 부분이죠. 브러쉬 들어가서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경도 있었고 간격 있었잖아요. 예, 그거고 또 뭐 있었더라요? 경도 간격 있고 크기, 크기 부분. 크기야 뭐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도 해도 되죠, 그쵸? 여기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와서 해도 되고 경도 100%인가요? 100% 간격 지정하는 거. 간격은 얼마랬더라요? 간격은 180%네요. 180%. 그래서 180% 이렇게 진행했던 거.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드는 부분. 요거는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때 요거는 일단 저도 또 버전을 또 맞춘다는 게 또 못 맞췄는데요. 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걸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요거를 기억해 뒀다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분을 해주시고 여기가 투명이 있어요. 2015 버전에는.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또 뭐였더라요? 크기. 요 형식하고 요 형식 맞추라는 거였네요. 그쵸? 네, 요거 두 개를, 이거 투명하게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필름 비디오 형식으로 해서 HD TV 720으로 해서 해주는 형식을 맞추는 거. 요거하고 요거를 맞추시고, 요거. 그 다음에 필름 형식에 대한 부분, 요거 문서 유형은 한 번 더 맞춰주시고, 그래서 요거 시험 볼 때는 요 유형에 대한 거를 일단 우리하고 좀 인터페이스가 우리가 활용했던 거 조금 틀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전 설정에 대한 부분이죠. 이미지 크기에 대한 부분에서 예, 여기 사전 설정에 여기서 사전 설정 저장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크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리셈블링에서 쌍입방 더 선명하게 축소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예, 요거를 눌러서 리셈블링 할 때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샘플링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250 하면 어떤 거 되죠? 요거까지 바뀌죠. 근데 요걸 해제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5 해줘도 치수가 안 바뀌어요. 이게 리샘플링의 차이점입니다.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적인 크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예요.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픽셀에 대한 걸 계산해 주는데 얘는 보세요. 여기를 물론 픽셀하고 이거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 얘기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리샘플링이죠. 리샘플링을 하시게 되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줘도 여기가 더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죠. 그럼 이미지 전체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게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를 지정할 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도화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는 고정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리샘플링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요거를 옵션에 따라서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리샘플링 설명을 다 덜 드려서 한번 설명 더 드렸어요. 자르기 하는 부분이에요. 자동 실행에서 안내선에 따라 자른다. 그 얘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그 자르기를 못 찾아가지고, 자르기 있죠. 거기다가 여기를 똑바로 자르기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슉 그리면 이렇게 예, 하고 거기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복제하시고 이름 바꾸시는 거지요. 여기 해주시고 컨트롤 J 한 다음에 얘 이름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복제라든가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안내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내선 배치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나오죠. 예, 안내선이 계속 보이도록 하고 안내선이 실수를 하고 그렇게 예,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라서 이거는 뭐다? 안내선 잠그기를 해서 안내선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정하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세피아 색조 채도. 근데 얘는 그냥 우리가 그 색조 채도 바꾸는 게 아니라 비파괴적입니다. 비파괴적이라는 얘기는 여기를 이렇게 색조 채도를 맞춰요. 색조 채도를 맞춰서 네. 색조 채도를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지정을 한 부분이었으니까 요 부분은 나머지는 요렇게 해준다면 요거는 구성 보기 들어가서 여기 색조채도잖아요. 예, 색조채도 이거 쭉 내리셔서 예, 색조채도를 제가 넣었는데 왜 또 얘가 딴 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